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에만 한 달간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여러 차례 거론했습니다. 특히 관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미국인들은 대부분 지지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체포 속도에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면서 백악관은 작전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 겨울 폭풍과 토네이도가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내일은 천둥 번개에다 토네이도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수요일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에만 한 달간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오늘 첫 소식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멕시코와 캐나다산 상품 중에 자동차에만 25% 관세를 한 달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빅3로 불리는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대표들과 통화를 한 후에 내린 결정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Stellantis, Ford, and General Motors, they requested the call, they made the ask, and the president is happy to do it. It's a one-month exemption.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그동안 관세가 없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품과 조립 공장을 세우고 미국 내 공장과 함께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5% 관세가 부과되면 한 대당 최대 1,700만 원까지 차값이 오르면서 한국산 등 수입차에 밀릴 거라고 걱정해 왔습니다. Your average car crosses, or parts of that car cross the borders between Canada and Mexico 7 or 8 times before the car is finally produced. So, this is going to be massively impactful to the economies. 이 발표 이후 빅3 자동차 회사들 주가는 최대 9%까지 뛰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에 옳은 일이라면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에선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점도 다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분간 이어진 캐나다 트리도 총리와 통화에서 마약 유통을 막을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와 협상을 통해서 중간 지점에서 타협할 수 있다고 말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어젯밤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의회 연설 소식 다시 전해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관련 얘기가 꽤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고 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취임 후 40여일 만에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가 미국을 착취해왔다며 관세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제 미국이 동등하게 관세를 부과할 차례라며 앞서 관세 폭탄을 때린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이어 한국을 콕 집어 지목했습니다. 미국이 군사를 포함해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며 불공정한 동맹의 예로 들었습니다.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대부분 상품에 관세가 거의 없는데도 왜 관세가 4배인지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불공정한 관세에선 우방이나 적국이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반도체법 폐지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TSMC와 애플 등 기업들이 앞다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 굳이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단 겁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이 아쉬운 알래스카주 천연가스 개발에는 한국 등이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며 우리를 끌어들였습니다.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트럼프는 미국 조선산업 부활을 위한 세제 혜택도 발표했는데 한미 간 조선 협력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연설에 대해 미국인들 대부분은 지지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뉴스와 YouGov는 연설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76%가 연설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정부 지출 축소와 이민 정책 등에 대해서는 77%가 지지한다고 답했고 관세 부과 계획도 65%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성인 1,207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체포 속도에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원 문제와 구금 시설 부족 등을 장애 요인으로 보고 작전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불법 체류자 체포 속도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체포수를 확대하기 위해 작전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주 톰 호먼 국경차장에게 전화해 국경 상황을 묻고 어느 도시들이 이민 단속을 방해하고 있냐고 묻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먼은 체포 실적 부진을 인정하면서도 아이스의 예산 부족과 이민 구치시설의 수용 능력 초과 등을 장애물로 꼽았습니다. I know we need the money to continue doing what we're doing. We need money for more beds. We need money for more flights. We need money to keep concentrating on the worst of the worst. 부통령과 국방장관 등은 오늘 텍사스 국경 지역을 방문해 불체자 체포 추방 작전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했습니다. What we often find is that there are massive numbers of illegal immigrants who have already started to make the trek and have decided, you know what, because Donald Trump's president, we're going to go back home. 우선 더 많은 불체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LA 같은 피난처 도시에 거주하는 불체자의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불체자 추방 숫자를 늘리기 위해 이미 감옥에 수감 중이던 서류 미비자부터 추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지명자 엘브리지 콜비가 지난 8개월간의 상황을 보면 한미일 3국 협력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어제 연방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중국의 핵 확장 억제를 위해서라도 한국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트럼프 외교 정책의 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낸 콜비 차관 지명자는 트럼프표 미국 우선주의 세계관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보내면서 사실상 백기투항하자 두 나라 사이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조만간 종전 협상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협력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관리들이 다음 만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며 다음 주 첫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Говорили Андрій Єрмак та Майк Вольц. Є позитивний рух.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한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SNS를 통해 양측이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안보 문제와 입장 조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 중요한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가까운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와 미국 관리들이 회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접촉은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요구해온 광물협정에 당장이라도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뒤 이뤄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협정 서명 등을 압박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의 래클리프 국장은 미국의 지원 중단이 군사, 정보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무기는 물론 정보 지원까지 차단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시점은 특정하지 않은 채 미국의 지원 중단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향후 협상 진행에 따라 공유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 충전소와 매장을 대상으로 한
방화 의심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매사추세츠주 리틀턴의 테슬라 충전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충전기 7개가 전소됐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지만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 대한 반감으로 테슬라를 겨냥한 공격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전역에 겨울 폭풍과 토네이도가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부터 뉴욕까지 6,400만 명이 폭풍 영향권에 들어 당국이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강풍을 이기지 못한 지붕이 뜯겨 날아가고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자리는 거대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끝없이 내리는 눈의 고속도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대형 트레일러는 갈 길을 잃고 멈춰섰습니다. 중북부와 남부, 동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토네이도와 눈폭풍이 강타했습니다. All of a sudden it got dark and it just started pouring down, raining. Wind started blowing hard, and then we noticed like something passing through. 국립기상청은 겨울 폭풍으로 미시시피주에서 3명, 네브래스카주에서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 전역의 20여 개 주에서 정전이 발생해 오늘 오후 기준 최대 5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미 남부 지역인 텍사스주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까지 발생해 한때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hey evacuated us because it got real black and like 3 houses caught on fire there where we live at. 중북부 지역인 미네소타와 아이오와, 미시간 등에는 최대 7인치가량의 폭설이 내려 수백여 건의 교통사고가 보고됐습니다. 각 주 당국은 방위군을 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풍이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플로리다부터 뉴욕주까지 약 6,500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보하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이두현입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비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폭풍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비가 내리고 내일은 천둥 번개와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오늘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예보된 가운데 1인치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은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이튼 산불의 원인과 관련해 LA 카운티와 파사데나 시정부가 전력 공급회사인 남가주 에디슨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 변호인단은 오늘 남가주 에디슨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튼 산불로 카운티 정부가 최소 수억 달러를 지출해야 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산불로 훼손된 공원과 도로 등 인프라를 비롯해 복구 비용과 직원들의 초과 근무, 세금 손실 등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남가주 에디슨사가 산불 발화 지점 인근에 위치한 트랜스미션 라인에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캘리포니아주에 보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바인의 한 주택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은 지난 수요일 인신매매 태스크포스 팀이 예일과 월렛길 인근 주택을 급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44살 남성 푸송 루니 성매매 알선과 보주 행위,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으며 성매매 피해 여성 4명이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관련 의심 사례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관광객 3명이 차량 절도범으로 오인돼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일 피닉스 경찰은 도난 신고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차량 공유 앱 투로를 통해 차를 빌렸지만 차량이 도난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도난 신고 해제가 누락돼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차량 공유 앱 투로 측은 차량 관리 부주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표현하는 걸 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야당은 검찰과 헌재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범으로 부를 수 있다고 말해 한때 고성이 오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한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가 확정된 것처럼 보도해선 안 된다며 언론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혐의란 단어를 함께 써야 한다는 취지인데 국회에서 야당은 검찰과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 우두머리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법률적으로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내란 우두머리란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응수했고 이 위원장은 이런 발언을 보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격렬히 항의하면서 여야 사이 고성이 오갔습니다. 비상경 누가 했어요? 박정훈 의원님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내란 수계지. 그거 뭘 내란 수계입니다. 그만하세요. 선관위를 겨냥해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유포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도 여야는 맞붙었습니다. 여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선관위가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용지를 소쿠리 등으로 옮겼다며 선관위가 논란을 자초했다고 따졌고 야당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음모론을 퍼뜨리는 가짜 뉴스가 확산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적극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관세를 4배 더 매기고 있다고 말했는데 한국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4배 더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대미 수입품에 부과된 식료 관세율은 0.79%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12년에 발효됐고 트럼프 1기 때 미국 측 요구로 개정까지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 세율이 4배가량 차이 나지만 FTA를 맺은 미국은 관련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대미 무역 흑자가 불공정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트럼프식 억지일 수 있습니다.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차고 나온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간 대화를 통해서 잘 설득을 하고. 트럼프는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사실과 거리가 있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CHIPS Act is a horrible, horrible thing. We giv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it doesn't mean a thing. They take our money and they don't spend it.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의 약 12에서 13% 수준으로 합쳐서 52억 달러입니다. 법 폐지에 대한 의회 동의는 물론 투자 예정지 주민 설득 등의 난제도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 투자를 요구하거나 보조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압박용일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과 일본이 각각 수조 달러, 수천조 원을 투자해가며 참여를 원한다는 발언도 트럼프식 과장법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참여를 검토하는 건 맞지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 등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중국이 올해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유지했습니다. 미국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에도 굴하지 않고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남부 이좌 앱으로 택시를 불렀더니 기사 없는 택시가 왔습니다. 설정된 목적지로 바로 주행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탔을 때는 운전자가 없어서 상당히 불안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이 스스로 신호나 주변 차량을 감지해서 도심 주행을 하는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 등이 켜져도 사람이 보이면 멈추고
좁은 길에선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며 장애물을 피합니다. 현재 베이징엔 서울 면적 5배의 시범구에서 자율주행 택시 800여 대가 운행 중인데 일부 업체는 UAE 등 해외 진출도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 개막한 우리 국회 격인 전인대는 과학 예산을 80조 원 책정하며 2년 연속 전년 대비 10% 늘렸습니다. 미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겠다며 지난해 도입한 AI 플러스 운동도 지속합니다. 培育生物制造、量子科技、具身智能、6G等未来产业。 기술 자립을 통해서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제재를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3년 연속 5% 안팎, 재정 적자율은 역대 최고인 4%,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여 년 만에 최저인 2%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저물가 문제를 인정하고 재정 지출 확대 의지를 밝힌 건데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내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모습입니다. 중국은 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겨냥한 듯 일방주의, 보호주의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26개 나라 장병들이 모여 사이버 연합 훈련을 했습니다. 영국 주도로 이루어진 이번 훈련은 세계 최대 사이버 방어 훈련인데 영국 전략사령부 부사령관이 총 지휘를 맡았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영국이 주관하는 다국적 사이버 방어 훈련 디펜스 사이버 마블4가 지난주 경기도 고양에서 열렸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우리나라와 영국 등 26개국 장병 1000여 명은 사이버 공격과 방어를 번갈아 연습했습니다. 훈련은 영국 전략사령부 부사령관 톰 코핑거 사임스 중장이 총지휘했습니다. 사임스 중장은 SBS와 만나 전 세계에서 사이버 공격이 개인과 정부, 국방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국가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임스 중장은 영국도 매년 수백만 건의 해킹 공격을 받고 있고 그 행태가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s hard to tell whether they're criminals or state actors. And sometimes state actors pretend to be criminals, and sometimes criminals pretend to be state actors. 국정원에서 최근 북한이 고도화된 해킹 수법으로 국가기관과 기업의 핵심 기술, 기밀 자료를 빼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임스 중장은 정부 시스템 공격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탈취 등을 벌이는 북한 해커들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e respond jointly to that, and where we find evidence that DPRK has been engaging in those activities, we attribute it, we call it out, we show what evidence we've got, so the rest of the world. 사임스 중장은 영국을 향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자들이 한국도 노리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을 인수했던 투자 사모펀드 어센드 파트너스가 또 다른 한인 의료그룹인 한미 메디칼 그룹의 인수합병을 완료했습니다. 어센드 측은 한미 메디칼 그룹의 자본과 운용 프로세스, 임상 리소스 등을 제공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센드는 한인사회 최대 의료그룹 2곳을 모두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에도 불구하고 두 의료그룹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기존 고객들에게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랜타 귀넷 카운티 교육국이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한인 남성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국제외교 정치연구단체인 퍼시픽 센츄리 연구소가 올해 브릿지 어워드의 수상자에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 의원과 아시아 소사이티를 선정했습니다. 연구소는 국가와 사회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매년 상을 수여해왔으며 올해에는 개인에는 미셸 스틸 의원과 단체에는 강경화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이 회장으로 있는 아시아 소사이티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내일 오후 6시 베벌리힐즈에서 열립니다. 프레드 정 플루튼 시장이 한인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광업 지질위원회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정 시장은 주지사가 임명하고 주 상원이 승인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새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공립도서관 운영을 주 7일로 추진합니다. 아드리엔 아담스 시의장은 2025년 신년 연설에서 시 전역 도서관 217개 중 주 7일을 운영하는 도서관은 21개뿐이라며 이를 31개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7일 센터빌에서 음주운전 차량 사고로 인해 숨진 16세 운전자가 한인 여고생으로 밝혀졌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밤 10시 30분쯤 플레전트밸리 로드 선상에서 토요타 코롤라를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정 모양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정 양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귀네 카운티 학교들이 한국 출신의 국제 전학생을 행세하며 학생들에게 접근해 만남을 시도해온 남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귀네 해밀턴 밀에 위치한 쉐킹어 고등학교 관계자는 한인 남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접근해 여러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으며 실제 학생들을 만나 향수와 음식을 사주고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카운티 내 학교들에게 통보하고 이 남성을 볼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곳곳이 강풍 피해를 입고 있고 캘리포니아 지역은 비와 토네이도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